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측면에서 봤을 때 돌출입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돌출입이라는 거에 뭐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코가 낮고 턱이 무턱이고 이 팔자 주변 요 피리펌 어퍼처라고 하는 상악이 조금 뒤로 들어간 경우에 입이 나와 보이죠. 근데 지금 환자분도 그런 경우예요. 일단 코가 낮고 옆에서 보면 코가 낮고 무턱이니까 입이 좀 나와 보이고, 또 뼈에서 보면은 이쪽 뼈 여기 상악 쪽이 조금 뒤로 꺼져 있는 이런 형태죠.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으니까 입이 나와 보이고, 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온 게 없으니까 더 입이 나와 보이고, 피부에서 봤을 때는 코가 낮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을 긋거든요. 코끝에서 아랫입술이 달랑말랑한 게 비율이 좋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턱이 요만큼이 전진이 부족한 거고, 또 뭐 턱이 정상이라고 보고 만약에 선을 그으면 턱에서 아랫입술 달랑말랑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뭐 코가 이만큼까지 높아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을 택하는 거예요. 코가 조금 높아져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아랫입술이 달랑말랑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턱이 앞으로 조금 나가야 되는 양도 한 요만큼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타협을 해서 입이 덜 나와 보이게 이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턱인 거랑 코가 낮은 거, 그 다음에 여기 팔자 부위가 꺼져 있는 거, 그게 지금 환자분이 입이 나와 보이는 이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광대 축소 효과 있을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보통 볼 때, 환자분 볼 때 이 각도를 많이 봐요. 이 각도를 봤을 때 이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이 관자놀이 부위가 꺼져 있고, 광대 부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또 여기가 살짝 꺼져 있으면 광대 수술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라인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게 있으면,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게 있죠. 그러면 광대 수술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뭐 볼페임이 지금도 조금 있는데, 광대 수술한다고 뭐 볼페임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상방 고정하거나 이런 짓 하면은 뭐 볼페임이 생기겠지만, 그냥 옆에 광대만 좀 밀어 넣는 정도 수술을 하면 뭐 볼페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여기가 꺼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노블캣 수술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코가 많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코 수술이 먼저 돼야 되는 게 맞고, 뭐 그렇다면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콧대 높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 꺼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메꾸면서 코가 조금 길어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냥 뭐 여자니까 조금 뭐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코 수술을 해주는 게 일단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턱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는 요 앞광대, 또 여기 눈 밑 지방 나온 거 살짝 펼치는 뭐 눈 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죠. 그런 것도 조금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앞광대도 조금 꺼져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 움푹 패여 있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또 뭐 들어가는 것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최근에는 연골도 갈아 넣고 뭐 인공진피도 넣고 그러는데, 가장 뭐 일반적이고 편안한 거는 실리콘 제작해서 넣는 게 사실은 제일 간편해요. 그리고 뭐 그게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시면 좋겠다. 노블캣을 하려면 무조건 코가 더 높아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코 상태에서 노블캣 하면은 코가 더 묻혀 보여서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턱 얘기를 조금 하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수치만 먼저 얘기해주면, 귓볼에서 보통 요 귀밑가까지 거리를 재요. 근데 이 거리를 잴 때 보통 여자들은 한 15mm에서 10mm 정도 있으면 적절하다고 얘기하고, 남자 한 20mm 정도 얘기하는데, 지금 환자분 31mm예요. 30mm 정도 되니까 적은 양은 아니죠. 지금 보면 30mm 정도 측정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정도면 적은 양은 아니니까 여기 잘라주는 거는 도움이 되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각도를 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악각에 이런 각도를 재는데, 지금 보면은 120도 정도 되죠. 대한민국 사람 평균이 116에서 118도예요. 굉장히 사각턱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갸름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한 125도, 그 다음에 130도가 넘어가면 개턱 느낌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턱을 한 15mm 정도만 남기고 자른다면 한 요 위치가 될 거예요. 지금 요 정도. 그리고 각을 좀 바꿔준다 생각하면 요 정도까지 자르게 되면 각이 이 정도 바뀌죠. 그러니까 125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mm 정도 남기고 잘라주는 게 환자분한테는 적절하겠다. 그다음에 신경선도 지금 보면은
그거 자르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수술을 굳이 계획을 한다면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약간 무턱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4, 5mm 정도 되는 이런 보형물을 조금 넣어주고 약간 길이가 조금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갸름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면서 수술을 하면 여기서는 이런 느낌이 되겠죠. 턱이 밑으로 조금 길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볼륨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모양을 그리면 훨씬 더 입 나온 것도 들어가고 갸름해 보이고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턱은 조금 턱 광대는 조금 권해주고 싶어요. 뭐 지금 얼굴에서 개선점을 찾는다면은 뭐 광대는 뭐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 그 다음에 앞광대랑 노블캣은 이미지를 많이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코 수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무턱 수술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사각턱도 어느 정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술을 계획하면 지금 사선에서 보면 이렇게 넓은 느낌이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여기는 없애고, 그 다음에 턱이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면 좀 그래도 여자여자한 이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 하악각 사이 거리를 재거든요. 그러면 이게 94 정도 지금 환자분 나와요. 대한민국 사람 평균이 보면은 바이고니얼 미스라고 하는데 여자가 95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은 사각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넓은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광대 폭을 먼저 말씀 또 드리면 제일 넓은 데를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30 정도 나오죠. 131mm. 근데 이거 역시도 대한민국 평균을 보면은 126 정도 나와요.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내가 광대가 나온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보는 게 크레니얼 위스트라고 해가지고 요 옆통수 사이 거리를 재요. 그럼 이게 지금 147 정도 나오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 평균은 여자는 143 정도. 그러니까 내가 머리통이 조금 크고 광대가 조금 크고 턱은 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환자분의 비대칭이 조금 있으세요. 제가 선을 미리 그어놨거든요. 얼굴 좌우 수직 라인을 긋는데 눈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긋고요. 얼굴 중심 라인으로 수직선을 그어요. 그러면은 얼굴 중심에서 오른쪽은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5칸이거든요.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까 센티미터다, 밀리미터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그리고 오른쪽은 6칸이죠. 근데 왼쪽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에요. 여기가 한 칸 정도 더 넓다는 뜻이에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는 밑으로 각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각턱이 더 심해 보이는 것도 오른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보면 똑같이 보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보면 턱이 중심 라인이 안 맞죠. 요 라인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악각의 위치도 얘가 조금 더 뒤에 있죠. 그리고 얘가 앞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폭은 좁은데 뒤로 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폭은 넓으면서 앞으로 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비대칭이 내 얼굴에 존재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할 때 요거 조금 감안해서 얼굴 중심 라인에 맞춰서 수술을 계획하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정도의 코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의 턱이 좀 앞으로 나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선을 저희가 보통 긋거든요. 코는 요 정도는 높아져야 되고 아랫입술 달랑말랑 하면 요 정도 되죠. 그러면은 턱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양이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략 5m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코가 높아져야 되는 양이 여기가 대략 보면은 한 3mm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정도는 코 수술로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턱끝은 보형물로 조그맣게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계획을 세우시길 당부드릴게요.